맞죠? 차고 19 차고에 가는 옆에 이렇게 페이지 넘버링은요 241번 241 맞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요. 이제 109조 이제 우리가 이제 차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109조 차고요.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요 차고하고 사기강박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먼저요 첫 번째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요 뭐하고 있어야 이것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차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사기나 강박은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를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요 1억 상당의 건물인데요 의뢰한 사람이 기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속 전철역이 생기는데요 뭐가 생긴다고 하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이렇게 기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 때는 1억 원에 팔 생각으로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로부터 뭘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니까요 1억을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빨리라도 처분해서 반절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이렇게 기망을 하면 을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차고에 빠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착각했다요. 그래서 뭐라냐면 의사를 표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차고에 빠져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을이요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이것을 1단계 고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차고에 빠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때 의사는 얼마냐, 1억은 받아야 되겠다, 표시도 얼마냐, 1억 원에 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요? 5천은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와 표시가 뭐라죠? 일치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치하지만 이 일치한 것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경우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단은 일치를 해. 그런데 그 일치한 것이 하자가 있어. 만약에 이 일치한 것이 하자가 없었으면 1억으로 일치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가 차고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으니까 가장 첫 출발이 이게 가장 중요해. 차고하고 사기 강박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신원보증서면에 사인을 한다고 사인을 했는데요. 자기는요 사인을 한다고 사인했다 의사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했느냐,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연대보증서면에요. 이 연대보증 이것을 표시잖아요. 의사표시가 뭐한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사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은 쓸 수 있어도 차고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있어도. 그러면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일치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제3자의 기망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함정이죠. 제3자가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 사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도 사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제3자의 기망이라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를 할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표의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제3자 사기 때문에 자기는 신원보증 서류인지하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지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사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이렇게 돼 있어. 착오 있죠? 이 착오야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착오가 있다, 착오가 없다, 착오가 없다 그러면 뭐를 못하냐? 취소를 못하고, 만약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요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한다는 것은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취소를 못한다 그 말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소를 우리가 지금 착오가 있으면 취소라는 거잖아요. 취소를 하려면 필요 충분 요건이 뭐냐?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플러스 중대한 과실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이랬을 때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 부분에 착오를 갈지라도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죠. 이것은요 누가 하냐?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가 증명을 하면, 표의자는 착오만 증명하면 무조건 취소를 해요. 무조건 취소하게 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이 무조건 취소하죠. 그러면 누가 손해가 돼요? 을이 손해가 돼요. 을이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을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 유효를 누가 주장하냐? 상대방이 주장하냐?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의 항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 상대방이. 그럼 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결여한 것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중대한 것이. 그래서 현저히 결여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판례가 뭐라 했냐? 연탄난로 있죠. 연탄난로 옆에다가, 여러분 신나 알아서 신나? 휘발유보다 불이 더 잘 붙는 거 있잖아. 신나? 그 신나통을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있으니까 어때요? 쉽게 화재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연탄난로 항상 화기잖아요. 화기 옆에다가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 같은 종류를 넣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구나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한 거기에다가 연탄난로 옆에다가 기름 종류의 것을 넣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통을 옆에서 놔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신나게 탔다. 그래서 신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나게 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요, 담배 피우신 분들 계시죠? 담배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에다 담배 꽁초를 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난 경우 그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화재로 인해서 집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이죠.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착오부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단순한 암기.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아니고,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고를 해야 돼. 그것은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착오로 보는 것이고,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인데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일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입장에서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었을 때 뭐라냐?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요. 사기나 강박, 사기는 동기의 착오죠. 이 동기의 착오를 뭐라냐?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지만,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둘 다를 갖추고 있을 때만 우리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가격은 1억이거든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 여기서 1,0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만약에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으로 만약에 청약을 했다 한다면 당연히 청약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 집은 당연히 1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누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나도 그것은 1,000만 원에 팔지 않겠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저게 어떻게 1억짜리야, 아니 1,000만 원짜리 1억짜리지 최소한 이렇게 해야지만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원래 이게 1억짜리인데 자기는요 잘못해서 9천에 사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청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급매물 하면 어때요? 9천에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는 착각 있다 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착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 표의자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을 이제 아시면 착오의 종류는 뭐냐면 먼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뭐가냐? 내용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 법률의 착오라고. 보통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딱 하나만 하면 돼. 법률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중요한 것은 이 표시상의 착오하고 내용의 착오를 구별하는 것인데 표시상의 착오는 손하고 입하고의 문제고 내용의 착오 있죠?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뇌 있죠? 뇌 알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에 관한 착오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요, 오늘이 뭐죠? 오늘 만약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요. 3시에 뭘 한다고 하냐면, 민법 특강이 있다. 이렇게 좀 칠판에 쓰라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알았다고 하면서 칠판에 쓰면서 뭐라고 쓰냐? 15시가 오후 3시잖아요. 15시가요. 근데 그걸 15시라는 개념이요. 모르고 그냥 5시부터 특강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5시부터. 그럼 이건 5시는요. 15시는 3시지만 5시는 몇 시가 돼? 오후 17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5시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뭐요? 손으로 지금 잘못 쓴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요, 가서 15시부터 특강한다고 얘기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오후 3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5시부터 보강 특강이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말로 지금 잘못했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학원에서 뭐냐면 15시 민법 특강 이렇게 써놨다. 15시. 15시가 보면서 했죠? 그런데 내가 15시, 다른 사람 다 15시, 오후 3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몇 시로 읽을 수 있어? 5시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가는데 혼자 온 거예요. 그거 뭐냐? 눈으로 지금 쓴 걸 눈으로 지금 잘못 봤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뭔가 너무 싸다고 생각 들잖아요. 과일이요. 과일이 개당 10,000원인데 개당 1,000원으로 잘못 읽어가지고요. 10개 가져왔다가 황당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눈으로 잘못 본 거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뇌죠, 뇌. 우리는 일본의 엔화하고요. 우리나라 원화하고 가치가 지금 적어도 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0엔이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0,0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돈 1,000엔이나 우리나라 돈 1,000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 원래는 10,000원이라고 해야 될 것을 뭐라고 하냐? 10,000엔이라고 청약은 10,000엔이라고 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똑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는요,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외환은행 같은 데 딱 가잖아요. 가면 뭐라 써있죠? 미국 달러 얼마, 그 다음에 홍콩 달러 얼마,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근데 달러니까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홍콩 달러로 100달러로 산다고 할 것을 미국 달러로 100달러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같다고 생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표시는 손하고 입이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라는 것은 생각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눈으로 잘못 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착오요.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착오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해? 의사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해? 표시를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기는 배꼽이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일정한 동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동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로 하는 것을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보다 더 깊숙한 데 있는 게 뭐죠? 동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기는 무슨 요건일 뿐이다? 주관적 요건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의사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동기의 착오는 뭐 말했냐? 주관적인 요건으로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지금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가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객관 요건은 상대방이나 표시나 이런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되죠. 그럼 동기가 표시되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돼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 뭐냐? 이유의 착오, 연유의 착오. 연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죠. 알죠? 그러니까 이유나 연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기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유, 내가 이 우리 학원에 원주 공연중개사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내가 왜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을 했는가, 왜 나한테 필요하는가, 그게 바로 이유잖아요.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동기를 다른 말로 뭐란다?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이 곧 여기에요. 곧 KTX 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원주에요. KTX 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원주가 아니고 다른 데에 가지고요, 여기에는 뭐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여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KTX 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산 거잖아요. 땅을 사게 된 이유, 그게 바로 KTX란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요, 갑하고 계약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는 못하죠. 이 사람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KTX 역이 생긴다고 와서 사는 건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사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취소를 못하고,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이라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한테 얘기하죠. 여기가 한 5년 뒤에 KTX 역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러 왔는데 맞나요? 이렇게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뭐다? KTX 역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을 사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내가 표시를 했죠? 표시. 그걸 현출했다, 이렇게 얘기해. 밖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꼭 그렇지 않고 이 동기가 여기 상대방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요건이죠.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에 곧 KTX 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싸게 팔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 궁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샀더니 여기에는 KTX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긴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이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된 여부를 불문하고, 표시가 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고, 이건 유발되면은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 합의는 뭐죠? 합의는 의사의 뭐를 얘기해? 일치를 얘기하죠. 합의는. 그럼 여기 의사는 뭐다? 의사는 무슨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이죠. 동기가 주관적인데 또다시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을 때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 유발된 경우. 그건 동기가 반드시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동기의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토지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을 있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을이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을이한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상대방이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냐? 이건 귀속재산이다. 귀속이라는 것은 국가재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당신 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이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뭐라 하냐? 우리 갑자기 이 땅을 먼저 당신이 국가에다가 일본 먼저 증여해라. 증여하면 우리 국가가 당신한테 다시 값싸게 불화를 해주겠다. 불화. 싸게 팔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은 손해가 없잖아요. 남의 땅을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국가에다 일단 증여하면 국가에서 싸게 팔아준다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갑이 증여를 했어. 증여를 하게 된 이유, 동기죠?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땅이라고?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죠. 귀속재산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속 해제된 토지야. 해제. 귀속 해제가 돼서 귀속이 아니고 귀속 해제가 된 토지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건 누구냐? 갑 소유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자기 소유인 걸 알았다. 처음부터 자기 소유인 걸 알았으면은 이것을요 국가에다가 기부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기부를 하게 된 이유, 동기죠. 그 동기가 누구로부터? 공무원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따라서 내가 그 동기를 내가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국가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증여합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나서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아닌가 하는 것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241번을 보세요. 241번 보면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란 표의자 동그라미하고 거기다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쓰세요. 주관적 요건. 여러분요 글씨 쓸 때 좀 예쁘게 쓰세요. 알겠죠? 예쁘게 쓰란 말은 최대한 좋게 잘 써야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요 글자가 앞뒤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없어? 있죠. 왜냐면 받아쓰라고 했는데요 받아쓰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못 썼는데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읽으면은 앞뒤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 골치 아파. 그러면 표의자 주관적 요건이죠. 표의자에게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하고 보통 일반인 거기에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자, 241은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요건, 거기서 표의자, 객관적인 요건, 줄긋고 일반인. 알겠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자, 243. 수문 불합의. 이름요. 불합의.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은 왜 나오냐? 이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여러분 무슨 요건이 있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하라는 것을 불성립이라고 하고 성립하죠. 그럼 여기서 효력 요건을 보죠. 효력 요건 쓰게 뭐가 있다? 모두 다 갖추면 유효. 그 다음에 갖추지 못하면 뭐가 있다? 무효 아니면 뭐가 있어? 취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우리는 취소한다 말하잖아요.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에 있죠. 그러면 효력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해야 되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불성립하면 효력 요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논리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43번 보면 수문 불합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불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244.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을 하죠.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동그라미 우린 것을 뭐냐? 착오는 임의 규정 이렇게 써.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뭐 할 수 있다? 합의할 수 있다. 착오가 있죠? 취소할 수 없다고 합의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슨 요건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245는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착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당연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죠.
자, 이번요. 착오의 종류. 표시상의 착오죠.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잘못 기재. 알죠? 이것은 뭐다? 표시상의 착오다. 그 다음에 착오 규정의 적용이죠. 아주 이거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제3자의 기망행위, 거기에 가로묶고 제3자의 기망행위,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죠? 알겠죠? 그러면 제3자의 기망이죠? 이렇게 서명 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을 알 수 있었더라도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바로 밑에 봐봐. 이건 뭐다? 중요 부분에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한다. 바로 밑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요.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일치한다. 알겠죠?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보면 착오하고 사기는 가장 첫머리 순서가 뭐냐?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고,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8번을 보면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것일 때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의 착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9라고 되어 있죠.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이건 우리가 우체부를 보시면 돼요. 편지가 잘못 배달되죠. 잘못 배달되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다 써 부도달의 문제이다. 이렇게. 부도달의 문제. 이렇게. 부도달의 문제이다. 이렇게. 3번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동기의 착오. 자, 250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돼? 표시. 알겠죠? 그러면 되죠? 251번은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거기 동그라미봐. 동기가 상대방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유발, 동그라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뭐 제공됐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해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은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바로 그 밑에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이 되죠.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책을 이제 동기의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252번은요.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의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가 있을 필요 없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는 뭐다? 의사의 일치죠. 그러니까 똑같이 또 주관적인 요건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합의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알죠?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 착오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 착오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이죠. 이것을 우리가 동기 착오죠. 그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여러분요, 취소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 건데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그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딱 그 하나만 알면 돼. 동시이행. 이렇게. 254번은요. 공무원이죠. 동그라미. 공무원을 뭐냐냐? 상대방이라고 얘기해요.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공문에 따라 가로묶어 잘못된 공문에 따라 유발된 동기의 착오예요. 유발이죠. 유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래서 공무원이요. 뭐랬다? 잘못된 공문이죠. 잘못된 공문에 따라 이렇게 됐죠. 법률상 증여 의무 없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증여한 경우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5번은요. 그것은 법률의 착오죠. 법령상 제한 이렇게 돼 있나요? 법령상 제한 그렇게 됐어요. 법령상의 제한을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계 착오이지만 그것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56번은요. 매매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가로 묶어봐. 이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중개인의 말을 믿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거기다가 여기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중과실 X 이 말이죠. 중과실 X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뭐를 하기 위해서요?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죠.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줄고요. 현출 동그라미 현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해요. 표시. 그래서 표시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이 얼마요?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죠. 그래서 동계 착오인데 그 동계 착오가 현출을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 그러면 이제 착오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포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어떤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것만 딱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고 봐. 자, 지금부터 봐요. 먼저 전체적인 걸 먼저 보면 다시 한번 봐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 있죠?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가 아니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그럼 뭐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있다.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로 보냐면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암기하면 돼.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는 아까 누가 입증한다고 그랬죠? 누가? 취소를 할 누가? 표의자가 입증을 하고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이때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유효라는 말이죠. 따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입증,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먼저 구조를 먼저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중요 부분.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이냐 아니냐. 먼저 착오가 아닌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고시 보면 별의별 게 다 났어요. 강간치상을 강강추행인데 강간치상으로 모인한 경우 수표를 지급한 것이 부도가 난 경우 별의별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뭐를 보냐면 첫 번째 시가라든가 가격, 시가나 가격의 착오. 가장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바로 시가예요. 알죠? 그 다음에 면적이나 또는 지적의 착오. 지적 또는 지분의 착오. 팔려고 했냐? 4평의 땅을 샀는데요. 그 중에서 0.211평이 부족해. 4평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착오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원래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만 나왔냐? 이것만 나왔어. 내가 갑을 위해서 보증을 서요. 보증을 서는데 내가 뭐라 했냐? 갑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겠는데 근데 당신 집에 가압류가 있으면 안 된다. 가압류. 그 옛날에 있는 거 그 가압류 없애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증을 딱 서고보니까 가압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가압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무효인 경우. 알겠죠?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착각을 했어도 손해가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나는 소비 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인지 돈 빌리는데 소비대차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쓰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비대차가 아니고 구상금 채권.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인 거예요. 준소비대차 계약. 그럼 이거 뭐냐? 이런 봐봐. 소비대차는 뭐냐면 내가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고,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래는 공사대금 받을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사대금 같은 건 보통 이자는 못 받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냐? 너 그러지 말고 계속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공사대금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간 걸로 치자. 공사대금이 3천이야. 그럼 3천만 원 돈 빌린 걸로 치고 오늘 차용증을 써주고 오늘부터 이자를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지만 빌린 것처럼 하고 차용증으로 쓰고 이자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 소비대차.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빌린 것처럼 했죠. 그럼 뭐냐? 소비대차에 준한다. 준소비대차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알겠죠?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는 다 뭐냐? 낙성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무상. 그 다음에 뭐냐면 낙성이고 무상이니까 편무가 되죠. 편무. 알겠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둘 다 똑같은 거. 둘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손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요. 중요분의 착오인 것.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암기한 게 중요해요. 왜?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분의 착오인 것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착오인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 어디로 보면 책을 보면서 바로 하는 게 낫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요. 257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50번은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 259.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그건 뭐죠? 현저하게 큰 차이. 이거 봐봐. 여러분요, 가격이나 시가나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경우. 아까 방금요, 여러분요, 256번 한번 봐봐. 256번에 보면 뭐라 나왔죠? 20에서 30평만 도로에 편입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97평. 만약에 20평으로 보면은 10배 차이가 나죠? 30평으로 보면요, 9배, 8배, 9배 차이가 나죠? 그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로 본다? 착오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가나 가격이나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 이런 것들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뭐로 볼 수 있다? 착오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260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어떤 것까지 증명해야 되냐?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증명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착오의 종류에 들어가. 지금부터 뭐냐? 첫 번째, 사람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 예를 들어서 봐봐요. 고용계약을 하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을 면접을 받거든요.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을요. 같이 면접받는데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합격 통지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통지가 갔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보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채무 보증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 무슨 말이냐? 자기는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누구더라? 을이더라 이 말이죠. 내가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은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그것을 사람의 동일성. 바로 262번에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연대보증 그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보증제도가요. 2013년도부터 없어졌거든요. 판례는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증계약에 있어서 주 채무자가 누구인가 똑같은 말이야. 그 위에 문제하고. 자기는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누구더라?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맨 끝에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분에 관한 착오로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뭐라는 자?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 즉 다른 말로 보죠. 이것은 주 채무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죠.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증명한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다? 표의자 이란 말이죠. 취소하는 자 줄 것이고 표의자 이렇게. 그 다음에 263은요.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으면서 갑은요. 갑이 채무자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누구도록? 채무자가 을로 기재, 채무자가 누굴 것으로 예상? 갑. 근데 채무자가 누구로 기재? 을. 이런 것은 뭐다? 착오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261번부터 263번까지가 뭐냐? 사람의 동일성.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을 달리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요?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되죠. 물건의 동일성이죠. 물건의 동일성.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된다. 265는요. 연대 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잘못 알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일부러 조그맣게 그냥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연대 보증이라는 것을 이제는요. 그것을 못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266은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죠. 이런 토지 현황이라는 뭐냐? 이런 거 봐봐. 자기가 농지를요. 1380평, 1380평의 농지를 샀다면 농지요. 근데 그 중에서요. 600평이요. 600평이 뭐냐? 이것이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하천. 그럼 이 토지의 현황, 토지의 성질은 농지라는 거예요? 하천이라는 거예요? 하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질의 착오, 토지 현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도 착오인데요. 두 번째 줄 봐봐.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절반 면적이 뭐다? 하천. 맨 끝에 여러분 줄거 무슨 착오? 성질의 착오. 그래서 토지의 현황을 뭐라 하냐? 토지 현황의 착오를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67은요.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여기 봐. 여기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꾸 집을 파라는 거예요. 갑이 양도세 나오니까 팔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갑이 뭐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매매 대금에다가 플러스요 5억 3천. 엄청나죠. 양도세가 5억 3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5억 3천을 더 주고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나중에요 4월 1일 날 우리 양도세는 언제 나와요? 계약할 때 나와요?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 여러분 양도세가 언제 나온지 몰라요? 이혁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더 나오냐?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3억 8천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갑은 뭐라고 했어 아까? 양도세 나오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고 그랬죠. 을은 자기가 양도세 낸다 해서 자기가 계산했어? 그러니까 5억 3천이니까 더 나올 걸로 생각했다. 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가 더 나와서 3억 8천. 그러니까 갑도 착각하고 을도 착각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쌍방 공통의 착오라고 얘기해. 쌍방 공통의 착오.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응?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것을 뭐라냐? 2월 1일 입장에서 4월 1일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그래서 장래죠. 장래.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얘기해.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도소득세를 지금 누가 부담하죠?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해야죠. 근데 누가 지금 부담하기로 했죠? 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의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왜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양도세를 3억 8천이 나온 것을 이 을이요 내가 부담한다.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갑은요?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착오는 5억 3천인데 3억 8천이 더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더 나온 것을 을이 내가 부담할게. 그럼 갑은 아무런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원래 갑이 부담해야죠. 그런데 을이 대신 부담하기로 했어. 그건 사익이죠.
누가 부담하는지 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사람 다 착각했다. 쌍방 공통이차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양도세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이전 등기 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67번을 보면요.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필적인 그 다음에 줄고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거기 줄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그것도 맨 끝에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68원요.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거기까지 줄 거 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거기까지. 그것을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그래서 103조 위반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했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줄고 더 부과 3억 8천. 여기 매수인이 계산 거기다가 첫 번째 끝에 매수인이 계산 거기다가 5억 3천이라고 써봐. 5억 3천.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쪽 가운데요. 더 부과 3억 8천. 그런데요. 쌍방 동그라미 동일 동그라미 차고 쌍방이 동일한 차고에 빠졌죠?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이 동일한 차고죠. 동일을 뭐냐? 공통이죠? 쌍방 공통의 차고라고 얘기해.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네. 다행이에요. 알겠죠? 자, 269는요 이거예요. 건축학과에 배병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배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를요 재건축 배병길 이 사람이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학과 교수이다. 건축학과 교수이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고 건축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축학과 교수고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이 사람을 뭐랬냐? 이 사람한테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수인 거 사실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버터 한 1년 먹고 온 거 사실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사실이고 건축소 사무소가 있는 거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냐? 설계사,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유학이 중요해요? 교수가 중요해요? 사무소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자격증이 중요하죠. 설계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없더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재건축 조합 측에서 설계 용역 계약을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뻔뻔하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설계를 계약할 때 설계 용역을 맡길 때 자격증 있는 거 없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판례를 했냐?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나한테 재판을 받느냐? 왜 나한테 재판 받냐? 이 말이죠. 아, 판사니까 법정이세요? 그럼 너는 내가 판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라 했냐? 당신이 나한테 판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듯이 당연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지. 자격증 가져와가지고 사본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확인시켜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의사 병원에 갈 때요. 병원에 대해서 그냥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의사한테 저 사본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판사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자격증이 있다면 그걸 믿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자격증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착각을 했다? 그것은 재건축 조합 측에서 착각을 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70번 입증 책임이죠. 누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입증한다? 취소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여러분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딱 보면 첫 번째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것. 이렇게 딱 돼 있죠? 몇 가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자, 5번은요. 중요분의 차고가 아닌 거 봐봐. 시가, 가격, 면적, 지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알겠죠? 거기 보면 시가, 매매 목적물의 명목절의 시가. 그 다음에 273 지적의 부족. 274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란 말이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 끝에 봐봐.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채무. 차용금 반환채무 이퀄 소비대차라고 써. 소비대차. 자기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서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밑에 기존의 구상금 등에 관한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한 뭐다? 준소비대차더라. 이러면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법적 성질이 똑같아. 거기다 써. 뭐라죠? 낙성 점 찍고 불요식 그 다음에 점 찍고 무상 편무계약 이렇게 무상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이게 지금 많이 나왔잖아. 이게요. 사법시험하고 변시가 변리사 시험은요. 알겠죠? 변시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가 아니고 알겠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이게 아니고 법원 행정고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 봐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것은 우리 시험이다. 봐봐. 중개사 19회하고 23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온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중치를 줘야 돼?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고 그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착오나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뭐랬다? 조건으로 했다.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매도인 것이 아니야. 그때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유효이다.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임대인,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때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맨 끝에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다 써.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거기다 뭐라고 쓰냐? 반드시 매도인 가로 여기 닫고 임대인 반드시 매도인 가로 여기 닫고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알겠죠? 조건으로 한 경우 이렇게 그때는 뭐가 된다? 조건으로 한 경우 열줄 긋고 착오 또는 사기가 된다. 착오 또는 사기 이렇게 하면 되죠. 착오 또는 사기 이렇게. 자 됐죠? 그럼 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요. 먼저 이제 여기서 뭐냐면 봐. 먼저 여기가 중요분의 착오이죠. 착오이고 여기는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착오가 아닌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는 뭐란 말은 무슨 말이다? 유효다 이 말이죠. 얘는 착오죠. 착오라고 해서 다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이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중대한 과실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결여 이 말이 꼭 있어야 되죠?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뭐를 주장한다? 유효를 뭐한다? 주장하는 자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냐? 공장 건축 가능성이에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기 아파트촌 한 복판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을 짓는다고 뭐죠? 땅을 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요? 쉽게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것이 뭐냐? 먼저요, 고려청자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고려청자 사건에서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때 믿고 살 때 이 사람이요,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 자기는 골동품에 대해서 식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의 감정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샀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한참 생각해봐도 아까 이러면 얘기했죠. 시가나 가격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면 착오가 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골동품 아닌 것은 20만 원, 고려청자는 1000만 원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의 식견이 있고 자기가 골동품을 변신 능력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을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사람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가 있다면, 악용한 경우, 이용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또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 알면 어때요? 나는 취소 못하죠? 아, 저 사람 취소 못하니까 악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너무나 큰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이 고려청자 사건에서는 뭐라 그랬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냥 이랬어.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경우는 착오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착오가 지금 착오이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우리가 고려청자 아닌 것하고 고려청자하고는 파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상대방의 잘못된 착각을 뭘 했다? 악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그냥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뭘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아까 말했죠?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부지에 편입됐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는 197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됐죠. 그럴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 말이 나와.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 이러면요, 부동산 거래에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중개업자죠. 지금요, 요즘요, 변호사들이 지금 중개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죠. 변호사들이요. 그래서 자꾸 변호사들이 지금 해가지고 중개업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사람도 참 웃긴 게, 공부해서 따면 되잖아요. 공부해서 자기들 따면 되죠. 그건 걔들은 근데 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머리가 이미 녹슬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자기네 변호사니까 법률이니까 우리도 중개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안 해주거든요. 변호사 인정을요. 안 해주니까 뭘 하냐? 그럼 우리는 권리 상담을 한다. 권리 상담. 거의 하든지 말든지 거의 뭐 자기네도 하면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죠. 알겠죠? 또 밑에 한번 보면서요. 본단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뭐냐? 두 번째 줄,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가로 묶어 현저히 결여. 277. 법령의 내용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도 바로 밑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취소가 뭐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많이 나왔죠? 278.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악용.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79는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이거 어디냐? 농협이에요. 농협이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어. 그런데 착오로 신용보증기금한테 신용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다. 맨 끝에 줄거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그래. 우리 시험은요, 280번이 훨씬 더 강력해. 알겠죠? 279보다 무슨 말이냐 이거요.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공 잘 차 못 차? 지질이 못 차죠, 진짜. 영국이요, EPL이라든가 뭐 이렇게 라리가라든가 보다가요, 우리나라 K리그 보면은 진짜 TV를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옆에 와이프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 죽을 수 있어. 알겠죠? 너무나 못 차니까. 우리 그때 하는 말이 뭐야? 쟤들은 밥만 먹고 공 차는데
왜 저렇게 못하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밥만 먹고. 이런 금융기관, 농협이잖아요. 금융기관에 하는 짓이 뭐예요? 밥만 먹고 누가 대출을 받고 누가 대출 받았고 누가 대출금을 상환했고 이게 바로 걔들이 밥만 먹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건 뭐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갑이 공장을 하는데요. 갑이요. 농협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농협이 뭐라 했냐? 신용보증기관한테 신용보증기관한테 보증서를 하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관한테 보증을 써야 되니까 보증을 써가지고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공장을 담보로 잡고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금융기관이요. 갑이 돈을 갚은 게 아니고 갑하고 비스무리한 갑 다시라는 사람이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갑이 갚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뭐라냐? 신용보증기관에다 통지를 한 거예요. 갑이 돈 다 갚았으니까 담보 해지해줘라. 그러니까요. 신용보증기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지해 주라잖아요. 상대방이요. 담보 설정을 해지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또 잘됐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데요. 우리 은행에다 또 돈 또 담보로 잡고 또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늦게요. 은행이 농협에서 뭐라 하냐? 미안한데 다시 가서 잡아라. 이미 도망가고 없는데 어디서 가서 잡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보 설정 해지에 통지한 것은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담보 설정 해지를 잘못한 건 사실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참고만. 중요한 것은 280.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저 보면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물 동그라미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봐봐. 여기 지금 아파트촌 앞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 또라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나 아파트 앞에다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겠다고 땅을 샀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중대한 과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써. 거기다가 뭐라 쓰냐? 뭐라 쓰면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써.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나요? 다 썼죠? 자, 그다음 262번 입증 책임이죠? 우리죠 중요분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서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죠? 누구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묶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퀄 상대방 이렇게. 자, 280은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거잖아. 벌써 딱 보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거기를 걸어놓고 공인중개사도 통하지 않고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퀄 중대한 과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효과요.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취소 언제부터 무효다?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런데 취소는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285 가장 중요하죠. 별표 안에 대집골이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죠? 안 붙어있어요? 대집골이 쫙 붙어있잖아요. 뭐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하고 다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보자면 취소하고 해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해제죠?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선의하고 뭐가 있냐? 여기 악의가 있죠? 그래서 선의는 뭘 한다? 선의는 해제는요 손해 전부를 반환하고요. 전부를 반환. 악의여도 전부를 반환해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게 되면 악의는 전부를 반환해요. 그런데 여기요 선이죠?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고 악이고 전부를 반환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취소는 악의는 전부인데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악의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선의를 가지고 보면은 내가 만약에 취소나 또는 해제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해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선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선인 경우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선인 경우도? 그러면 내가 해제를 해야 되겠어? 취소를 해야 되겠어? 취소를 해야지. 왜? 해제를 하게 되면 전부 반환이죠.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계약을 해제했는데요. 내가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잽싸게 착오를 이유로 뭘 한다?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죠. 바로 밑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 가로묻고 그다음 뭐냐? 사기, 사기의 경우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사기의 경우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착오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요.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법은요. 민법상 화해계약이죠. 화해계약은 원래 여러분요. 화해계약은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취소하느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봐봐. 우리죠. 갑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화해의 목적이죠. 그 목적은 뭐냐? 타박상이라고 해가지고 화해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10만 원 받아가지고 와서 병원 다니다 보니까 15만 원이 들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5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는 타박상에서 집에 어떻게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인대가 끊어져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타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어?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상해죠, 상해. 그러니까 뭐냐? 지금 여기 화해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좀 봐봐.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것은 뭐냐? 타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의 사항이죠. 뭐죠? 인대 파열이잖아, 인대 파열.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8번은요.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를 하죠. 동기에 관한 착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착오에 해당하고 뭐도 된다? 사기도 해당하죠. 그러면 여기요.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 그러면 동기에 관한 착오 가로 묶어봐. 동기에 관한 착오는 거기다가 착오로 착오 X. 동기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뭐는 된다?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봐봐. 착오는 무슨 요건?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기는 무슨 요건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아니죠?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되거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좀 이따 사기를 설명할 거예요. 자, 289번은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뭐가 돼서 해제가 됐죠. 두 번째 끝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해제가 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285번이죠. 285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나 이방 가족법상은 착오가 적용되지 않고 소치아 이런 것도 착오로 인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 다 했어요 이미요. 그런데 293번을 보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으로 재산을 출연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되는데요.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다. 출연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어. 그러면은 109조 착오에 의해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09조 착오에 취소.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이 더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재단법인요. 좀 아르러나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이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